오늘은 법인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법인세 계산 구조. 이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법인세는 일단 당기순이익 있죠? 당기순이익에서 입금 산입액을 가산하고 송금 산입액을 차감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구합니다. 거기서 비과세 소득, 이월 결손금, 소득공제, 이것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죠. 과세표준. 여기에다 법인세 세율 10%, 20%, 뭐 더 넘어가면 뭐 22%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세율을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게 세액공제죠. 세액공제 차감해서 법인세 결정세액. 여기서 기납부세액 차감해서 하면 남은 게 차가감 납부세액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법인세를 구할 때는 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액 가산하고 송금산입액 차감한다. 그리고 계산한 게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죠. 여기서 이월 결손금을 뺀다.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빼면 과세표준. 거기서 세율 10%, 20%, 22% 이런 걸 세율을 곱하면 법인세 산출세액이 나오죠. 여기서 감면, 세액공제 이런 거를 거기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해가지고 법인세 총 부담세액. 여기서 기납부세액 차감한 게 법인세 차가감 납부세액입니다. 그럼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보세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우리는 앞에서 이 당기순이익 있죠?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있죠?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더하고 송금산입 빼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구한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 법인세법 정에서는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을 뺀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한다. 입금 총액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입금 총액 대표적인 게 매출이죠? 매출액. 그럼 송금 총액 대표적인 게 송금 입금이라 할게요. 입금의 대표적인 게 매출액. 송금의 대표적인 게 매출원가. 그러니까 입금은 수익 있죠? 수익이랑 비슷한 겁니다. 수익이랑 비슷한 것. 그리고 송금은 비용이랑 비슷한 것.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고 겹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수익이랑 입금이랑 똑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상 수익이고 법인세법상 입금이다. 이 입금 항목은 말 그대로 이 법인세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만약 매출액이 1억 원이다. 매출 원가가 5천만 원 할게요.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보세요. 각 3등 소득 금액은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을 차감한 금이라겠죠. 그럼 각 3등 소득 금액은 여기 보면 각 3등 소득 금액은 5천만원이다.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입금 총액. 입금에 또 있는 게 뭐가 있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게 법인세법은 입금입니다. 이 기업회계랑은 달라요. 기업회계랑은 다르게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500만원 있다. 그러면 1억에서 500만원을 가산한다는 겁니다. 근데 단기 순이익 구할 때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고려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무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만약 단기 순이익이 5천만원이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더 내릴게요. 단기 순이익이 5천만원이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구한 거죠? 매출액 1억에서 매출원가 5천만원 뺀 금액. 매출액 1억에서 매출원가 5천만원. 이거를 뺀 금액이 단기순이익 5천만원이다. 그럼 이 단기순이익 5천만원에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안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 3등 소득 금액 구할 때는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더한다는 겁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500만원을 더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3등 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5,500만원이죠. 각 3등 소득 금액은 5,5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을 뺀 금액이 각 3등 소득 금액이다. 근데 입금 총액 전부 구하고 송금 총액 전부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순이익에서 단기순이익을 넣고 단기순이익 5천만원을 넣고 여기에다가 입금 산입액은 더하고 송금 산입액은 차감해서 이 각 3등 소득금을 구한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는 감이 오시죠? 이게 이제 좀 하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내국법인 결손금이 있습니다. 결손금은 입금 총액보다 송금 총액이 더 크다. 이거를 결손금을 한다.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수익보다 그 비용이 더 큰 경우 이런 걸 결손금을 한다. 그리고 이 결손금은 사업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세법상 이율 결손금은 각 3등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이율 결손금이 뭐죠? 이율 결손금. 먼저 결손금은 송금 총액이 입금 총액보다 더 큰 경우 단기죠. 단기 송금 총액이 단기 입금 총액보다 더 크다. 이게 결손금입니다. 그리고 이율 결손금은 전기나 전전기 있죠? 이 전기나 전전기 때 전기로부터 이율된 결손금. 결손금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이율 넘어와서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이 있다. 그리고 2017년이 있다. 볼게요. 2017년.
이때 회사가 좀 안 좋아요, 상태가. 그래가지고 수익이 1억인데 비용이 2억. 그래서 1억 원 결손금 발생했다. 그럼 이때는 세금 안 내죠? 세금 안 냅니다. 안 냅니다. 근데 2018년 볼까요? 2018년 보면은 수익이 매출이 한 3억 된다. 그리고 매출 원가가 한 2억, 비용이 한 2억 발생해가지고 이때는 1억 원 이익 봤다. 1억 원 이익.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죠.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한다. 그러면은 보세요. 2017년에는 세금 안 내는데 2018년 1억에 대해서 세금 낸다. 뭐 10% 과세해가지고 그럼 세금 1000만원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 2017년과 2018년을 합산해보세요. 그러면은 수익이 1억에서 3억 더하면 4억이죠. 그리고 비용도 2억에서 2억 더하면 4억. 그러면 4억에서 4억 빼니까 0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냅니다. 원래 만약 2년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매긴다 하면은 수익이 4억이고 비용이 4억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다. 근데 이 사업연도 1년 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낸다. 그러면은 이 법인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 결손금을 이율 해가지고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율 결손금 공제입니다. 보세요. 사업연도 개시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세법상 이율 결손금은 이 단기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손금 공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그러니까 2014년 결손금이 있고 2015년 결손금이 있다. 그럼 2014년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이내 사업 개시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세법상 이율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에서 공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지나버리면 공제 못한다는 겁니다. 10년 지금이 2018년이면 10년 이내분 그러니까 2008년이죠. 그런 이 결손금을 공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채무 출자 전환이죠. 채무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그럼 이 채무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그럼 일단 출자 전환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출자 전환. 채무의 출자 전환. 이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있고 이 채권자가 있죠. 채권자는 은행이라고 할게요. 은행이 이 법인 회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채무자 회사 얼마 한 10억 빌려줬다 가정해 볼게요. 10억 빌려줬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상태가 회사가. 그래가지고 돈을 못 갚는다. 돈을 못 갚아. 네, 배째라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죠. 은행은 이제 손해본다는 겁니다. 은행은 손해본다. 근데 이 10억 채무 있죠? 10억 채무를 바꾼다는 거예요. 출자해서 주식으로 바꾼다. 10억 채무를 주식으로 바꾼다. 채무자의 주식으로 바꾼다. 이게 출자 전환이에요. 채무의 출자 전환은 이 채무를 채무자의 주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채무자는 돈 이제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채무자는 돈 안 갚아도 되고, 채권자는 그 10억 그 채권이 주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채무의 출자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죠. 이 채무자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그러니까 이 10억의 채무를 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바꾸는데 주식의 시가는 5억이다. 그럼 이 채권자는 10억 불려줬는데 주식의 시가는 5억이기 때문에 5억 손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채무자는 이 5억만큼 이익 본다는 겁니다. 이때 발생한 채무 면제이익. 이때 발생한 채무 면제이익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고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5억의 채무 면제이익은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채무자가 10억 빌려줘서 주식 5억 같이 이 채권자한테 주기 때문에 5억 채무 면제이익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법인세 과세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5억에 대한 법인세 상당하겠죠? 5억에 대한 법인세 상당합니다. 한 1억은 한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채무자는 이미 망할랑 말랑 하는 상태인데 법인세 한 1억 원 정도 한 8천만 원 되나요? 한 2천 볼까요? 2천만 원에다 3억에 20%니까 6천만 원. 한 8천만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되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자한테 뭐 세금 그 1억 가까이 되는 세금을 또 내라 한다. 그러면은 채무자는 이 망할랑 말랑한 상태인데 또 추가적으로 8천만 원 법인세 내라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따라서 이때 발생한 채무 면제이익 5억 원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손금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면 5억 원과 결손금 뭐 5억 원하고 상계하니까 세금 안 낸다는 거죠. 세금 안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니까 그 대주주가 출자를 하는 자산을 이제 수정한다는 거죠. 회사가 망할랑 말랑 하려니까 망할랑 말랑 그러니까 자산을 수중 대주주가 자기 자산을 자기 거 자산 뭐 건물 같은 거 있죠. 건물 부동산 이런 회사 법인한테 수중하면은 기증한다는 거죠. 수중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회사는 자산 수중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자산 수중이익은 세법상 입금이에요. 입금. 이 세법상 입금이죠. 이 세법상 입금인데 어떻게 해요? 이 법인세 과세되는 거죠. 법인세 과세. 회사 이 망할랑 말랑 해가지고 대주주가 그 회사 대주주가 자기 거 건물이나 부동산을 기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회사 다시 살리려고 한 거죠. 회사를 다시 살리려고 했는데 뭐예요? 여기다 법인세를 과세하면은 회사가 다시 또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이거를 이제 배려해 주기 위해서 자산 수중이익과 결손금을 상기할 수 있다. 보세요.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나 채무 면제로 발생한 그 이익에 대해서 결손금하고 2개월 결손금하고 상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손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손금이 많으면은 그만큼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 안 내기 때문에 결손금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이죠.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한다. 각 3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각 3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다만 중소기업 있죠.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대기업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각 3도 소득의 60%를 차감한다는 겁니다. 60%에서 차감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 2017년 비중소기업이죠. 갑이 비중소기업인데 결손금이 1억 원이다. 그리고 소득금이 8천이다. 그러면 이 소득 8천만 원의 70%인 5,600만 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소득 공제, 이 결손금 공제도 옛날에는 100% 다 해줬는데 지금은 60%로 축소했다. 각 3도 소득금액의 60%만큼만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정이죠. 세무조정은 아까 좀 배웠듯이 이 당기순이익 있죠. 당기순이익에서 입금 산입액을 더하고 송금 산입액을 차감해서 각 산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원래는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을 차감해서 각 산소득금액을 구하면 되지만 입금 총액 전부를 구하고 송금 총액 전부를 구해서 이거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기업회계상 수익과 세법상 입금이 겹치는 게 있죠. 뭐 매출액 이런 거, 이런 거 겹치는 걸 빼고 겹치지 않는 것들만 입금 산입, 송금 산입 해가지고 각 산입 소득금액을 구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1번 보세요. 기업 회계에서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 그리고 세법상 입금인 경우는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2번 보세요. 기업 회계에서 수익인다. 수익인데 세법상 입금 불산입 항목인 경우에는 입금 불산입한다. 이건 이제 세무 조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액 이게 기업 회계상 수익이지만 법인세법은 단기매매증권 이거 있죠.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원가법으로 처리합니다. 원가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업 회계가 수익으로 계상한 있죠. 평가액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각 3년 소득금액을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했다. 근데 법인세법상 송금인 경우 이런 경우는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아시겠죠? 매출원가 같은 경우는 기업 회계상 그 비용이고 세법상 송금이기 때문에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다. 근데 보세요. 4번 보세요. 기업 회계상 비용인데 법인세법상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 그런 경우는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예를 들어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 있죠? 이 기업 회계에서 접대비를 계산한 경우입니다. 접대비는 비용이죠. 접대비는 기업 회계상 비용. 접대비를 예를 들어서 접대비를 3천만원 계상했다. 기업 회계상 3천만원 계상했다. 기업 회계상 비용을 3천만원 계상했다. 기업 회계에서 접대비를 3천만원 계상했다. 근데 세법은 접대비를 무한정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세법은 접대비 한도라는 게 있어요. 접대비 한도. 한도만큼만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그럼 보세요. 이 접대비 한도가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다. 그러면은 기업회계는 3천만원을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에서는 2천만원만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면 이 1,000만원만큼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송금 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액 1,000만원 기타 사회 유출 이런 세무 조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게요. 기업 회계에서 접대비를 3천만원 계산했다. 이거를 그냥 하겠습니다. 비용이 3천만원이다. 근데 세법에서는 송금은 2천만원이다. 그러면은 이 1,000만원만큼 비용 처리한 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3천만원에서 비용 처리 3천만원. 근데 세법은 2천만원.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플러스 시킨다. 그러면은 2천만원 나오죠? 마이너스 2천만원. 회사는 3천만원을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은 2천만원만큼만 송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해준다는 겁니다. 송금 불산입 시킨다. 송금 불산입은 입금 산입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송금 처리한 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000만원 해가지고 결국 세법상 접대비로 송금 인정되는 것은 2천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데 처음에는 좀 어렵죠.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하다 보면은 쉽습니다. 보세요. 세무조정 방법 예시 볼게요. 회사는 수익을 1,100으로 했다. 그게 뭐가 있어요? 매출액 900,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200, 그리고 비용은 매출 원가 400, 업무무관 경비 300 했다. 그러면 수익이 1,100이고 비용이 700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400이다. 근데 우리는 앞에 배웠듯이 이 단기매매증권은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은 원가법 평가죠. 원가법. 그러니까 취득 원가로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이익 계산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200 마이너스 유보죠. 그러면 입금은 1,100에서 200을 차감한 900이 입금이 된다는 겁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이 계산한 거를 빼준다. 이 플러스 200 시켰죠. 기업회계에서는 플러스 200 했는데 세법에서는 마이너스 200 해가지고 플러스 200 마이너스 200 하면 0 되는 거죠. 0. 그렇기 때문에 입금은 900 매출액 900만 된다는 겁니다. 매출액 900만 세법상 입금이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용도 매출원가 400만 남고 이 업무무관 경비 있죠. 법인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계산한 경우 세법에서 세법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300 상여. 그러면 이 매출원가 400만 송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면은 이 세법 보세요. 입금 900에서 송금 400 뺀 각 3주 소득 금액은 500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 400에서 입금 불산입 200 빼고 송금 불산입 300 해가지고 300 더하면 마찬가지로 500이 된다. 그러니까 세무조정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세무조정이 어려운 게 아니다.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결산 조정사항과 신고 조정사항을 공부하겠습니다.